검찰이 이제 수년 동안 불기소 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왜 불기소 처분을 못했을까? 지금 불기소 처분을 할 거면 진작 하지. 그것은 기소할 증거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차마 불기소 처분을 못했던 겁니다.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말하면 중전마마이기 때문에 신하 입장에서 감히 기소를 못했던 것입니다. 검찰이 불기소장 보도자료에서 낸 이러저러한 구차한 이유를 보면 한마디로 피의자 김건희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말에 믿음이 간다 이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법조인이라면 뱃속에 있는 정의감이 불쑥 솟아오를 겁니다. 불기소 결정문을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 의견서라고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총장 청문회 때 후보자에게 제발 대통령의 편에 서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의 수사권이 통째로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국민의 검찰을 버리고 대통령의 친위 수비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전락했습니다. 전국의 검사, 수사관, 실무관님들, 또 검찰 출신 성원의원님들 오늘 모두 검찰의 이 결정에 부끄럽고 치욕스러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검찰의 문패를 내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은 검찰의 문패를 내리게 만든 검사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력의 하수인, 권력의 부속실로 전락한 검찰,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주도자였던 김모 씨가 우려했던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잡혀가는 상황이 완전히 현실이 됐습니다.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대고 손해를 본 전주는 방조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23억 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김건희 모녀는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사 목표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년 넘게 끌어온 소환 조사마저도 김건희 여사의 기분을 고려해 제3의 공간에서 몰래 진행됐습니다. 기소 여부는 이미 정해졌고 수사하겠다는 검찰 인사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 났습니다. 검찰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처리해온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통령실과의 사전교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노골적인 권력의 개입입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대담한 선전포고에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짓밟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력하는 검찰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권력이 언제나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지만 그날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권력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치 검찰이 외면한 정의 국민과 함께 되찾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국민께 발표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그 대전고등법원 예합 국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 법원 국감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처 처분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전역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불기소를 했다는 속보를 보았고 불기소 내용 이유를 살펴봤는데 오늘 검찰의 이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발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시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본인들이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법원장님들, 우리 판사님들이 생각했을 때도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오수 등 법원의 2심 판결문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87번이나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주포나 아니면 방조범에 대한 그런 존엄한 법원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는 해석할 수 없는 김건희 계좌가 이용됐다는 것도 2심 판결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나 그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계좌를 이용당했다. 그리고 23억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법무부의 정식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을 당했다는 희대의 코미디 같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원 판사님들도 겉으로 말씀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땅을 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스 안에서 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감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국감을 해서 과연 또 오후에 이 대전 고검 국정감사를 갈 텐데 거기서 또 어떤 변명을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법사위는 제가 누차 얘기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대로 모든 것을 운영하겠다라고 했으므로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항상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라도 법에 맞게 국정감사를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임하시는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국정감사를 꼭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오면서. 그러나 또 우리가 주어진 역할도 있고 또 법대로 국정감사를 의결을 통해서 했으니 여기서 국정감사를 하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옳으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법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우리 김승원 간사님 말씀대로 오늘 국정감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따지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시간을 잘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말씀하시되 위원장의 진행에 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